안녕하세요 여러분. 신나는 5조 융합 코딩 여러분 15차시에 걸쳐서 수업을 감당하게 될 강사 김규남 강사입니다. 여러분을 만나게 돼서 굉장히 반갑습니다. 15차시에 걸쳐서 여러분과 함께 5조 융합 코딩을 통해서 코딩에 대한 기본적인 정의와 개념을 확실히 알아보고 여러분들이 코딩에 있어서 어느 정도 수준까지 지식과 능력을 갖추는 그런 귀한 학생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과 1대1로 만나서 얼굴 맞대면서 수업을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지금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직접 만나게 되지 못한 걸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조만간 여러분과 오프라인 수업에서 만날 그날을 소망하며 제가 올려드린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 계속 한 주 한 주 수업을 진행하다 보면은 코딩에 대한 여러분 실력과 능력이 굉장히 탁월하게 향상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여기에 있는 영상들을 잘 따라서 수업을 해주고 과제물을 착실히 잘 제출한다면은 직접 만나는 것 못지않은 굉장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5차 시 여러분 코딩 5조봇을 통한 융합 코딩 힘차게 잘 진도에 맞춰 따라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목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코딩을 배워야 되는 이유, 오조봇에 대하여 오조봇으로 하는 코딩 교육 방법, IT 전문가들이 코딩에 대한 말들, 퀴즈 타임, 마무리 이런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딩이란 프로그래밍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며 컴퓨터를 이용하여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모든 행위를 의미합니다. 전문 프로그래머들이 작성하는 프로그램들은 텍스트 문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일반인 수준의 학생 수준에서 접근하는데 굉장히 약간 어려움이 있고 난해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초중고 학생들이 전문 프로그램을 통한 텍스트 문장을 가지고 프로그램할 때 많이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흥미를 잃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극복하고 누구나 쉽게 정의할 수 있도록 텍스트 문장을 쉽게 얘기해서 작은 네모 모양의 각진 블록으로 만들어서 쉽게 우리가 마우스를 통해 이동함으로 말미암아 텍스트 문장으로 말미암아 접근하기 어려웠다는 것을 쉽게 접근성 있게 용이하게 만들어 준 것이 코딩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면 됩니다. 다른 기본적인 개념들은 다 똑같은 것인데 접근성에서 좀 용이하게 만드는 그래서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이런 행위들을 우리는 코딩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코딩을 배워야 하는 이유는 이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코딩 교육은 컴퓨터적인 사고를 통해 학생들에게 4가지 능력을 키워주는 교육입니다. 이 4가지 기능이라는 것은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 앞으로의 4차 혁명 시대를 살아가는 학생 일반인으로서는 반드시 갖춰야 할 핵심 능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코딩 교육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탁월한 능력 중에 하나가 바로 창의력입니다. 여러분 창의력이라는 것은 새로운 뭔가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인데 코딩 교육을 통해서 이 핵심적인 창의 능력이 굉장히 향상되고 탁월하게 발달된다는 것을 우리는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입증되었고 수많은 IT 전문가들이나 4차 혁명을 주도하는 분들이 핵심적으로 얘기하는 코딩 교육의 가장 뛰어난 능력 키워드가 바로 창의력이라고 그들은 말들 하고 있습니다. 문제 해결 능력이라는 것은 우리가 코딩 프로그램에 미션이 주어질 때 그 미션을 여러 가지 조건들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역량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회 생활할 때나 학교 생활할 때나
항상 닥치는 문제들, 어떻게 하면 가장 현명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들을 여러 가지 수단을 강구해서 찾아낼 수 있는 역량들을 말하는 건데, 우리가 사회생활할 때 굉장히 필요한 것들이죠. 코딩은 이 문제 해결 능력을 길러주는 아주 비용도 적으면서 그 다음에 적은 노력을 통해서 문제 해결 능력을 탁월하게 키워주는 뛰어난 능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미션을 만나게 되면 그 미션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 여러 가지 조건들을 하나씩 고려하면서 방법들을 찾아가는 그 역량이 바로 논리적 사고 능력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문제들은 반드시 해결 방법이 있고 길이 있는데, 그 해결 방법과 길들을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들 통해서 체계적으로 논리적으로 하나씩 정립해서 궁극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들, 그 역량을 길러주는 그것이 바로 논리적 사고력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인내심이란 말 그대로 어떤 문제를 해결해 나갈 때 있어서 순간적으로 단시간에 해결되지 않고 많은 장고하는 시간과 오랜 시간과 여러 개의 절차들을 깊이 고민해서 풀어야 될 때 우리 안에 길러지는 역량들이 바로 인내심이죠. 그래서 옛말에도, 우리 속담에도 인내는 쓰고 열매는 달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수준까지 도달하기 위해서는 수준의 역량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나긴 시간 계속해서 갈고 닦아 그 문제의 능력을 얻게 되는데, 이것을 우리는 끝까지 견뎌내는 힘, 이걸 인내심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코딩 교육의 가장 좋은 장점들은 학생들의 사고력 향상에 매우 큰 도움을 주게 될 것이다. 이 장점들 때문에 우리 모두는 전문적인 프로그래머가 될 필요는 없지만, 코딩 교육이란 반드시 필요한 4차 혁명 시대 핵심 키워드, 그 4가지 역량을 키워줄 수 있는 최고의 수단이 코딩 교육이기 때문에 우리 모든 학생들은 이 코딩 교육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4가지 장점들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코딩 교육을 하는데 컴퓨터나 이런 어떤 그 스마트 기기를 통해서만 하는 것들은 구체적으로 구현은 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접촉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많이 실증이 나기 쉽고 단조롭고 흥미가 떨어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는 이 코딩 교육은 오조봇이란 작은 스마트 로봇을 이용하는 그런 코딩이기 때문에 흥미심과 호기심이 굉장히 높습니다. 제가 아는 많은 학생들이 이 오조봇을 통한 코딩 교육을 너무나 좋아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용하는 그 스마트 로봇 오조봇이 어떤 것인지 하나씩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조봇의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조봇은 크게 전원 버튼, 그 다음에 충전용 단자, 전원 버튼 온, 오프 그 스위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그 동그랗게 된 요 작게 표시된 부분 전원 버튼이라고 있죠. 그 다음에 뒷부분에 충전용 단자가 있는데 일반 충전기, 스마트폰 충전기로 충전이 가능합니다. 지름 3cm 오조봇은 선과 색상을 인식하는 아주 작은 로봇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작다고 무시하지 마십시오. 일회 충전으로 최대 80분 정도 움직일 수 있고, 뿐만 아니라 최소 5만 시간의 수명을 가진 컬러 LED로 빛을 위 머리 부분에서 내주는 작은 스마트용 로봇입니다. 자, 밑부분에 보면 컬러 센서가 내장되어 있어 컬러를 인식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로봇에게 프로그램을 전달하며 로봇이 컬러와 선을 인식하고 따라갈 수 있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오조봇은 두께 5mm 정도의 선을 인식하여 그 길을 따라 움직입니다. 선이 있으면 따라가고 선이 없으면, 즉 흰 백지에다가 우리가 오조 마커를 통해 그려줄 때, 선을 그려줄 때, 라인을 그려줄 때 라인이 정지되어 있으면, 더 이상 표시가 없으면 이 오조봇은 멈추게 됩니다. 컬러 센서를 통해 다양한 미션을 해결할 수 있는 로봇 오조봇.
바퀴는 두 개로 되어 있고 이 컬러 센서는 선과 색상을 인식할 수 있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오조봇을 0점 조절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오조봇 0점 조절이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사용하다 보면 렉이 자주 걸려서 구동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닥치게 되는데, 그때 리셋이라는 기능으로 모든 재부팅을 하는 것처럼 이전까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오조봇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렇게 내장하게 되다 보면 버그가 생길 수 있다든지 오작동이 일어날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리셋을 통해 모든 기능을 다 안에 있던 내용들을 다 지워버리고 새롭게 출발한 것과 똑같은 재부팅한 것과 똑같은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바로 0점 조절입니다. 이 0점 조절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영상으로 제가 따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스마트 오조봇을 사용하다 보면은 몇 가지 주의사항들이 있는데, 이 주의사항을 꼭 지켜서 스마트 로봇 오조봇이 우리가 같이 수업을 병행하는데 계속 따라줘야겠죠. 만약 고장이 난다든지 기능이 정지된다든지 한다면은 우리가 코딩 수업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애로사항이 있겠죠. 몇 가지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던지면 고장납니다. 플라스틱으로 윗부분이 어찌 보면은 약간 약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이 던져서 깨지면은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부품들이 고장남으로 말미암아 기능이 정지될 수 있겠고 오작동이 일어날 수 있겠죠. 던지면 고장. 바퀴를 만지면은 이 바퀴가 미세한 모터로 작동되기 때문에 이 모터의 기능이 마비가 된다든지 정지가 된다든지 하면은 이 오조봇 자체 사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바퀴는 절대로 만지시면 안 되겠습니다. 책상 위에 둘 때 떨어지면 역시 깨질 수가 있습니다. 낙상에 굉장히 조심하시고 조심해서 잘 다뤄줘야겠죠. 두는 것이 좋습니다. 오조봇은 오조봇 캡슐이 있는데 그 캡슐에 담아서 쓰지 않을 때 혹시 떨어진다 할지라도 캡슐에 있으면 안전성이 보장이 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 떨어진다든지 뭐 여러 가지 상처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조봇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참 불행한 일이겠죠. 낙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오조봇은 나만 사용하는 내 개인용품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공용시설이기 때문에, 공용용품이기 때문에 내가 나에게 사용 권한이 주어졌을 때 최대한 깨끗이 사용하고 타인이 다시 사용할 때, 그가 사용할 때 기쁜 마음으로 사용해야지, 낙서에 돼 있다든지 그런다면은 사용하는 데 많이 마음에 조금은 안 좋은 마음이 좀 들 수도 있겠죠.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서로 배려해 주는 것이 굉장히 선진 시민, 선진 학생으로서 굉장히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자, 오조부스라는 코딩 교육 방법들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언플러그드. 언플러그드 교육은 PC나 태블릿과 같은 장비의 도움 없이 논리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방법을 공부하는 방식입니다. 이런 경우 우리가 언플러그드 교육을 할 때는 주로 마커라든지 종이라든지 여러 가지 놀이 도구라든지 카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코딩 교육을, 즉 사고하는 역량, 창의력, 인내심, 문제 해결 능력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런 교육이 언플러그드 교육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코딩 교육 방법은 피지컬 컴퓨팅입니다. 가장 많이 사용된 오픈소스 기반의 피지컬 컴퓨팅 플랫폼으로 학생들이 직접 손으로 만들 수 있는 로봇이나 혹은 회로를 통해 배우는 코딩 학습입니다. 우리가 하는 오조봇도 오조봇을 통한 코딩 교육이기 때문에 피지컬 컴퓨팅 교육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물론 대부분이 우리가 언플로드 방식으로 교육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이 로봇을, 즉 오조봇을 사용하기 때문에 엄밀히 얘기하면 우리가 하는 교육 방법도 피지컬 컴퓨팅을 통한 코딩 교육 방법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EPL입니다. PC를 통해 어린 학생들도 쉽게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도록 설계된 프로그램 언어를 의미하며 오조봇은 구글에서 개발한 프로그래밍 언어인 블로커리를 통해서 코딩 학습을 진행합니다. 오프라인 계약이 된다면 우리도 이 방법을 쓸 겁니다. 근데 우리가 기재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컴퓨터실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간접적으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을 통해서 우리 오조봇 블로커리를 통해서 프로그램 직접 제작하는 부분까지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IT 전문가들이 코딩에 대한 말 굉장히 유념해서 여러분 잘 들어두시고 마음속에 잘 새겨. 첫 번째, 스티브 잡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나라 모든 사람들은 코딩을 배워야 합니다. 코딩은 생각하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제가 스티브 잡스 이 말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왜 그러냐면 코딩은 생각하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이 논리적 사고력을 극대화시키는데 최고의 프로그램이 바로 코딩이다. 이렇게 잡스는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이 코딩 프로그램을 통해서 생각하는 역량을 업그레이드 시켜서 제2의 제3의 스티븐 잡스와 같은 사람들이 우리 학생들 속에서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버락 오바마 미 전 대통령은 비디오 게임을 사지만 말고 직접 만드세요. 휴대폰을 갖고 놀지만 말고 프로그램을 만드세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의 만드는 제품을 사용해도 좋은데 여러분들이 그 제품의 즉 프로그램의 주체, 주인, 개발자가 돼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앞으로 여러분 시대에 수많은 프로그램 개발자들이 독보적인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프로그램 개발자들이 여러분 속에서 나오기를 저는 간절히 꿈꿉니다. 자, 페이스북의 창업자죠. 마크 저커버그는 만약 당신이 코드를 짤 수 있게 된다면 아무것도 당신을 막을 수 없을 것이다. 예, 창의적 개발자, 정말 뛰어난 사업가, 모든 것의 주체자, 주동자가 될 수 있다. 리더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마크 저커버그는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자, 빌 게이츠는 13살 때 처음으로 프로그램을 만드는 법을 배웠습니다. 저는 프로그램을 통해 세계적인 회사를 일궈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제2의 제3의 빌 게이츠와 같은 위대한 창업자, 프로그래밍 개발자, 능력자가 여러분 안에서 나오기를 바랍니다. 컴퓨터 게임 주어진 것만 여러분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직접 코딩 교육을 통해서 개발자가 되는 큰 꿈을 꾸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자, 스마트 오조봇은 우리가 어떤 선을 그려줄 때 이렇게 오조봇은 작동을 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오조봇이 갈 수 있는 길과 갈 수 없는 길이 있습니다. 각각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많은 선들이 있죠. 총 10가지 선 종류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오조봇이 갈 수 있는 길과 갈 수 없는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각각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고 갈 수 있다 동그라미 마음속으로 못 간다 X 표시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답이 나오니까요. 자, 여러분 각각 마음속으로 한번 어떤 길을 갈 건지 갈 수 없을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 다음 답을 보시고 오조봇은 어떤 길을 가는구나 못 가는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머릿속에 깊이 새겨두시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길은 너무 가늘기 때문에 갈 수가 없습니다. 오조봇은 약 두께가 5mm 정도의 라인 폭을 가져야지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오조봇은 라인이 그려질 때 명령어로서 가라라는 그런 명령을 받아서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길은 폭이 너무 큽니다. 5mm면 계속해서 직진하는데 이 같은 경우에는 폭이 너무 크기 때문에 직진을 시작부터 도착까지를 가지 못하고 계속해서 빙글빙글 돈다든지 이 전체를 왔다 갔다 하면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시작해서 끝 지점까지 도착하지 못할 경우도 발생할 수가 있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세 번째서는 일정하지가 않죠. 처음 시작해서 어느 정도까지는 갈 수 있는데 굉장히 쏙볼록 길쭉하게 들어간 그 부분 있죠. 예, 그 부분은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5mm 폭이 안 되기 때문에 얘는 인식을 못하는 거고, 인식을 못했다는 것은 전진에 대한 명령을 받을 수 없고, 즉 명령이 즉 전해지지 않은 걸로 보기 때문에 얘는 멈춥니다. 네 번째 길은 정답입니다. 이렇게 일정하게 5mm 정도 그려주면 이 오즈봇은 그것이 가라는 신호로 알고 명령으로 인식해서 진행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길은 라인의 폭은 많은데 옆길과 옆길의 사이가 너무 좁기 때문에 오즈봇이 시작해서 도착으로 라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옆으로 이전해 버릴 수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뛰어넘는다고 그러죠. 너무 그 폭이 옆길과 옆길 사이의 폭이 좁기 때문에 그냥 옆길 검정선을 인식해서 바로 시작해서 쭉 라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옆으로 옮겨갈 수 있다.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 여섯 번째 선은 정상적인 선이죠. 일곱 번째 선도 라인의 폭은 맞는데 그 갈라지는 그 부분에서 너무나 이 접근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라인을 제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시작 부분에서 어느 정도 일정선 가다가 바로 우측으로 돌아버리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일곱 번째 선을 그린다면 여덟 번째 선처럼 그려줘야지 자신이 시작과 그 다음에 도착 지점 명시한 부분까지 오즈봇은 정확히 인지하고 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홉 번째, 열 번째 선은 정상적인 좋은 선입니다. 궁극적으로 이 각각의 선들의 종합적인 것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인식하고 선은 폭은 약 5mm 정도, 그 다음에 선과 선을 그어줄 때 너무 가까이 붙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라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옆선으로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유념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오조봇은 선을 따라갑니다. 오조봇이 선이 끊겨 있으면 이 오조봇은 명령 인식을 더 이상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멈춰 섭니다. 그래서 오조봇은 선만 그려주면 그 길이 어느 길이든지 계속해서 시작부터 스타트부터 그 다음에 도착 피니시 지점까지 쭉 자기 라인을 따라서 진행을 한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오조마카로 학교에서 집까지 가는 길을 마음속으로 한번 그려봅시다. 실질적으로는 종이에다 그려야 되는 건데 지금 여러분이 종이로 그릴 수 없기 때문에 마음속으로 한번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면 그려봅시다. 자, 그러면 한번 오조봇을 작동시켜 볼까요? 만약 투명한 길 이렇게 그려져 있다고 생각한다면 네, 오조봇은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만약 오조봇이 색깔이 있는 길 위를 지나게 될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여러분은 볼 수 없지만 이 오조봇 맨 위 머리 부분에는 LED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색깔이 있는 곳을 지나갈 때 그 색깔의 표시를 색깔의 그 흔적을 이 오조봇이 읽어서 머리 위에 있는 LED 등에 그대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검정색일 때는 파란색 빛을 나타내고 초록색일 때는 초록색, 연두색일 때는 연두색, 빨간색일 때는 빨간색, 노란색일 때는 노란색 등을 LED 등을 머리 윗부분에 켜고 지나가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오조봇이 색깔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리고 그 색깔을 머리 위에 표현해 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엔 육각형 모양의 오조봇 색깔 있는 육각형 라인이 있죠. 이 선을 지나갈 때 역시 오조봇은 똑같은 바탕에 바탕색을 그대로 머리 위에 LED 등에 표시하고 지나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할 수 없어서 굉장히 안타까운데 오프라인으로 수업할 때 오조봇이 멋있게 불빛을 내면서 가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역시 똑같은 그 현상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것을 직접 여러분들이 실험해 볼 수 없다는 그것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우리 오프라인 수업 때 이 모든 것들을 다 그려서 직접 체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오조봇 라인이 지난번에 어떤 선은 갈 수 있고 어떤 선은 갈 수 없다는 것을 배웠죠. 이거 할 때 그것을 잘 유념하시면서 라인을 그려주실 때 우리 오조봇 코딩 수업을 재미있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오조봇이 집에서 학교까지 가는 길을 얇게 선으로 그려놨는데 이 상태에서 오조봇은 갈 수 없다는 걸 여러분 알고 있죠? 선이 최소한 5mm 정도의 넓이가 돼야지 갈 수 있다. 그래서 여기는 여러분들이 자율적으로 라인을 덧입혀 주는데 여러가지 색깔 펜을 통해서 컬러 펜을 통해서 라인을 그려줄 때 오조봇이 멋있는 등불을 비치면서 즉 머리 위에 LED 등을 켜고서 색깔을 표시하면서 가는 멋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오조봇이 가겠죠? 네, 이건 굉장히 빠르게 가는 것인데요. 속도 조절을 오조봇은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동안 우리는 단일 선상에서 오조봇이 가는 길을 그려봤는데 이번에 한 가지 미션이 주어졌습니다. 자, 오조봇이 교차로일 때 오조봇은 어떤 방향으로 갈까요? 물론 이것을 여러분들이 오조봇을 직접 사용해서 오프라인 수업 때 이것을 해보면은 그 어떤 나름대로 오조봇이 가는 방향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실험을 해보고 직접 체험을 해보고 결정하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첫 번째, 오조봇이 어떤 룰에 의해 움직이는지, 첫 번째 우리가 오조봇을 놨을 때 몇 번으로 가는지, 두 번째, 세 번째, 총 10번째까지 해서 각각의 어떤 규칙성을 찾는 건데 답을 말씀드리면 오조봇은 각각의 교차로를 진행할 때 어떤 규칙성과 어떤 법칙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조봇은 랜덤으로 움직인다는 거 요거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최종 결과를 우리 말씀드립니다. 오조봇이 색이 있는 길 위를 지나가면 오조봇 위에 있는 LED 색이 바뀐다. 두 번째, 오조봇이 교차로에 나왔을 때 가는 길은 랜덤이다. 요거 꼭 여러분들이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두근두근 조마조마 퀴즈 타임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영상을 통해 충분히 잘 학습한 내용을 익혔다면 넉넉히 충분히 풀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됩니다. 각각 어느 정도 여러분이 잘 맞추는지 스스로 자신의 실력을 한번 점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코딩 교육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3초 줍니다. 3, 2, 1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답이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컴퓨터적인 사고를 통해 학생들에게 창의력, 문제 해결 능력, 과학적 사고력, 인내심을 키워준다. 정답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스티븐 잡스가 말한 코딩을 배워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3, 2, 1 생각하셨나요? 정답을 보겠습니다. 이 나라 모든 사람들은 코딩을 배워야 합니다. 코딩은 생각하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코딩 교육에 대해 이유를 이야기하신 분이 바로 스티븐 잡스입니다. 세 번째로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한 말은 3, 2, 1 머릿속에 생각하셨나요? 정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비디오 게임을 사지만 말고 직접 만드세요. 휴대폰을 갖고 놀지만 말고 프로그램을 만드세요. 주체자, 리더가 되라 그런 얘기죠.
다른 사람이 만든 것만 사용하지만 말고 내가 다른 사람들 위해서 만들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리더가 되라, 창의력 있는 사람이 되라 라고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고 도전의 멘트를 말해주고 있는 분이 바로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죠. 네 번째로 오조보 주의사항 2가지 이상 한번 얘기해 볼까요? 셋, 둘, 하나. 머릿속으로 생각하셨나요? 정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조봇을 던지지 않아야 한다. 오조봇의 바퀴를 만지지 않는다. 사용하지 않을 때는 캡슐을 닫아둔다. 위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한다. 낙서를 하지 않는다. 타인을 위한 배려겠죠. 공용 물건이기 때문에 서로를 생각해주는 그러한 배려 정신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오조봇 0점 조절하는 법을 말해보세요. 셋, 둘, 하나. 머릿속에 생각이 나셨나요?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조봇의 전원을 3초 누른다. 0점 조절 원에다 놓은 후 초록색 불이 나올 때까지 기다린다. 이 0점 조절이라는 것은 마치 컴퓨터 리셋처럼 이전에 있던 모든 여러가지 작동을 송두리째 깨끗이 지워서 오조봇이 착오를 일으키지 않고 모든 명령에 100% 반응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0점 조절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오조봇 코딩 교육 방법을 한 가지 이상 말해보세요. 셋, 둘, 하나. 머릿속에 생각이 나셨습니까? 정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Unplugged Physical Computing, EPL. 세 가지를 다 생각났다면 여러분은 100점이고 두 가지 생각났다면 70점입니다. 한 가지 생각났다면 40점. 하나도 생각나지 않았다? 재복습이 필요합니다. 두 번, 세 번 재복습을 통해서 꼭 필요한 코딩 교육의 기본적인 정의와 그 다음에 배워야 될 이유들을 우리가 알고 우리 삶의 도전을 받는다면 여러분은 차세대의 리더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1차시 마무리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마감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코딩 교육은 국영수와 다르지 않게 우리가 마땅히 배워야 하는 과목으로 우리 삶에 밀접하게 다가왔습니다. 중학생들의 창의성은 무궁무진하므로 이런 창의력과 논리력을 결합하면 더욱더 넓은 사고가 가능할 것이며 코딩 교육은 학생들의 큰 사고에 엄청 큰 도움을 주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시작한 이 코딩 교육을 마치기까지 적극적으로 솔선수범해서 열심히 참석해서 이 시대가 요구하는 창의성 있는 인물, 리더, 그 모든 역할을 역량을 다 갖추시는 이 시대의 꿈나무와 같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와 함께 마감 때까지, 마무리될 때까지 힘차게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며 여러분 모두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